오로운영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로운영원 TV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특별한 철학적인 거라든지 창조적이라는 것이 아주 대단한 것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철학자가 표현했죠. 생로병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근데 이게 너무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고 뭐 이런 것은 빠졌지만 생에 들어간 거죠.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부부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는, 남자, 여자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그리고 이상처럼 되지 않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현실의 문제에서 많은 부부들은 좌절하고 현실의 문제에서 많은 부부들은 싸우고 그런 현상으로 발생합니다. 부부는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부부는 동물적 특성이 있고요. 부부는 사회적 특성이 있고요. 부부는 경제적 특성이 있고요. 부부는 철학적 특성이 있고요. 부부는 수만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에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부부에게는 순종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 둘이 만나서 아무런 부부적 관점의 지식이 없이 부부로 출발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젊은 혈기로 우리 부부들은 부부의 사랑이죠. 부부애를 통해서 자식을 잉태시키고 하는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부부애는 특별한 거거든요. 이 인간의 집단 중에서 어떤 두 사람의 관계 중에서 부부애라는 것은 동물적 기능이거든요. 자식을 잉태시킨 것이니까요. 부부의 동물적 특성, 그렇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잖아요. 모든 동식물도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 새로운 자기가 죽은 후에까지 이어지는 대를 잇는 그러한 본능적인 걸 하는 거잖아요. 부부의 동물적 특성이죠. 우리가 이제 동물 중에는 기러기라는 게 있잖아요. 기러기가 이제 기러기 한 쌍 이렇게 붙잖아요. 부부애를 맺어서 의리를 지키는 거죠. 이 부부의 동물적 특성은 아주 특별한 거죠. 애를 낳기 위해서는 암컷과 숫꽃이죠. 매우 중요해요. 동물이니까. 이 암컷과 숫꽃의 관계는 본능적 관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능적 관계. 그러니까 우주 질서적인 요소죠. 암컷과 숫꽃이 만나서 살게 되면 자식을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본능적 지이고 자연적 이치죠. 이 자연적 이치. 그러니까 부부에는 본능적 이치와 자연적 이치가 주로 되는 특별한 어떤 결합체거든요. 이곳에 인간이 만든 어떠한 이데올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자연적 이치 관계 속에 있는 이데올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자연적 이치, 동물적 특성, 본능적 행위,
뭐 이런 것을 부부 사이에 있는데, 이것을 덮어버릴 정도로 강한 인간의 사회성이란 게 있습니다. 인간의 경제성이란 게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성, 경제성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할 때 적용되는 이데올로기고, 인간이 경제활동을 할 때 적용될 이데올로기거든요. 근데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인간의 부부의 본질인, 동물적 기능인, 자녀를 낳는 이런 관계라든가, 자녀를 기르는 이런 문제 속에 사회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부부에게 잘못 적용함으로써 부부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누가 잘못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유리한, 부부 생활에서 유리한 어떠한 논리를 가지기 위해서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경제적 이슈를 부부 사이에 끼어들게 됩니다. 드디어 부부가 동물적 특성에서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되면 부부 사이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부부는 본능이 지배하는 세계고, 부부는 자연의 이치가 지배하는 세계지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는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나의 진짜를, 나의 의로운 영혼적인 창조적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짝하고. 그래서 함께 짝이 이 세상의 세파를 이겨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부부거든요. 그런데 이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이 공간이 또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명지대학조의 밝은 명자와 지식지가 있습니다. 왜 명자가 있을까요? 밝은 명은 인간의 내면이 밝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내면이 어두워질 정도로 오염이 돼버리면 또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절대적입니다. 부부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가운데 밝은 명, 내면이 밝아서, 내면이 밝은 행동의 결과시치는 밝잖아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짝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챙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짝과 영원히 함께하고, 또 내 짝을 도와주고 내 짝을 참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면이 오염이 돼버리면, 그래서 어두워지면 부부애가 생기지 않고, 이제는 사회성, 경제성, 대부분의 내면이 오염되는 원인이 사회성과 경제성이 오염을 시키거든요. 사회성과 경제성이 오염을 시키면 부부 사이가 기업이 되고, 또 부부 사이가 어떠한 공중 도덕을 지켜야 되는 그렇게 되거든요. 멀어지는 거죠. 사회적 부부, 경제적 부부가 돼버리면 멀어지는 겁니다. 경제적 부부라는 것은 기업체잖아요. 기업은 생산선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부부가 하나의 기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부부의 동물적 특정, 부부의 본능, 부부의 어떤 철학, 정, 이런 것들이 또 부부의 기업화, 부부의 어떤 경제성에 의해서 또 오염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부의 본질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본질의 시작은 동물성입니다. 암놈과 쑥놈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거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성도 있고 본능도 있고, 그리고 동물적 기능도 있습니다. 유전자를 남기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단순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단순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부부를 전체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로 살아갈 때는 정과 미운정, 고운정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찌 부부로 살아갈 때 남편이
아내의 모든 니즈에 맞을까요? 어찌 부부로 살아갈 때 남편이 아내의 니즈에 모두 충족시킬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포용,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포용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부부거든요. 부부가 똑똑해야 될까요? 부부끼리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기 전에 부부는 암놈과 쑥놈이기 때문에 달라붙은 거죠. 암놈과 쑥놈이 만나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 암놈과 쑥놈이 만나 기분이 좋은 이 상태를 본질적으로 부부는 유지해야 되는데, 이 좋은 기억들이 부부의 경제성, 부부의 사회성, 이런 어떤 이데오 오르기가 부부의 세계에 들어와서 부부의 기분 좋은 두 사람 기분 좋음이 잊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부부의 동물적 특성,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부부는 사이가 좋아서 기분 좋은 상태로 아이를 낳습니다. 자, 아이를 낳는 이 경우에 부부의 동물적 특성인데, 이 동물적 특성은 우러운 영혼의 수상과 또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질서가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속에서는 우주라는 것은 우주 안에 살아갈 인간이 필요한데, 인간을 낳지 않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부부가 인간을 낳아야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적인 측면에는 우러운 영혼의 수상이 개입되고 우주가 개입되고 자연의 이치가 개입됩니다. 자연의 이치와 우주 질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레디비, 자연 그대로 이치입니다. 부부는 그렇습니다. 똑똑한 부부라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바보 부부라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부부는 바로 동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동물적 특성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늘 부부가 처하는 상황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둘이서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 분야에 대해서 어떤 자연의 이치적 요소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부부에서 이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 안과 박이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가 주역 철학이든 기준을 보면, 그리고 유교 질서에서 보면, 유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유교 질서에 보면, 여자는 늘 안주인 안사람 내자입니다. 안쪽에 위치했습니다. 남자는 바깥 양반, 바깥 주인으로 바깥에 위치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연적 이치로 살게 되면, 그리고 동물적 특성으로 살게 되면, 분명히 안쪽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바깥에서 또 이 양이, 남자가 사냥을 하든, 뭔가의 경제활동 하기에 적합하게 젖도 없고, 그리고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연의 이치니까, 암컷은 집에서 아이 기르고, 그리고 동물적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이고, 수컷은 밖에 나가서 먹이 사는 기능인데 동물적 기능이에요. 근데 인간적 기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경제적 기능에서 수익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어야 될 음이 같이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모순이 되는 거죠. 자연의 이치와 그 다음에 인간의 이치가 모순이 돼요. 인간의 이치에 있어서는 맞벌이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돈 벌어 가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러나 자연의 이치에서는 가족이라든가 함께 살아갈 자연의 이치에서는 음이 안쪽을 지켜주고 안쪽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살림을 하고 하는 이쪽이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의 이치에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매우 복잡하고 경제적
문화적, 철학적, 인간의 지식이 확충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어떤 의무와 권리 의무가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 밖으로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자연의 이치와 그 우주 질서의 이치에서 불안하죠. 자연의 이치와 우주 질서의 이치와 동물적 특성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동물적 특징은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니까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충분하게 아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성과 경제성 때문에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회성과 경제성은 누구도 타당한 거죠. 절대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자연법의 이치에서는 애를 키워야죠. 엄마는. 우리가 소가 애를 낳아서 젖을 주고 키우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제비가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낳을 때까지 하죠. 그럼 아이가 지금 1살, 2살 낳기 전에 바로 이제 어미 직장 나가야 돼. 애 낳고. 그래서 또 남자가 이렇게 직장에서 산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애 키우는 그렇게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양성 평등적 합작권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자연은, 그리고 우주 질서는, 우로운 영혼의 세상은 음이 안쪽에서 애를 키우고 안쪽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자연의 이치를 입안해서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법과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합법적이지만 자연의 이치를 입안해서 살게 된다고 하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젖을 가지고 있고 엄마가 아이를 키운 것과 엄마가 애 낳고 이제 어떤 사람도 직장에 가고 아버지가 아이를 키운 것과 이것이 자연스럽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연의 이치와 철학적 이치, 그리고 우러운 영혼에서 이치에서 아버지가 안쪽을 지키는 경우는 참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뉴스든 어디를 하게 되면 여자는 항변을 합니다. 경력 단절이라고 항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도 일해야 되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은 맞지만 자연적, 우주 질서적, 이게 그쪽이 맞지 않다기보다는 자연적 질서, 우주 질서의 그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부란 특성이 매우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마저도, 아이 키우는 문제마저도 정답이 없어요. 남편도 이제, 즉 우리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본주의 국가고, 남편도 이렇게 1년치 휴가를 내서 아이를 키우고 않으면 가고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고자 하는 것은, 부부의 동물적 특성은, 즉 남편과 아내가 암놈과 수컷이 그러한 암놈이란 역할과 수컷이란 역할이 분명하게 이렇게 동물 사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인간도 큰 틀의 동물이니까요. 정해지는데 그 동물적 특성을 계속해서 이배한다는 것, 자연의 이치를 계속해서 이배한다는 것, 그리고 우주 질서를 계속 이배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 안쪽에서 평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러한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인구 감소로 나타났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안쪽에서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늘 외롭습니다. 이제 안쪽이라는 것은 이제 늙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그쪽의 커뮤니티를 유지해줘도 음이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쪽이 불안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율과 자살률과 그리고 인구 감소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이 딜레마를 극복해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본질적으로 부부의 동물적 특성에서는 일단 피지컬로는 남자가 세죠. 그리고 아이 키우기는 여자가 매우 유리합니다. 젖도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 키우는 일은 당연히 본능적과 자연적 이치와 우러운 영혼에서 우주 질서에서 의미하는 것 맞고, 양인 남자는 이제 양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맞벌이 부부죠. 이것이 타당하잖아요. 어찌됐든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좀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 자연이 지향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든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든지, 하나를 낳는다든지, 둘을 낳는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은 걱정하게 되고, 우주도 걱정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은 감자도 하나의 씨앗이, 그것도 반절이 쏟아 넣으면 한 10개가 달릴 수, 5개 달립니다. 인간이 두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무 애기도 없고 한자도 애기 낳지도 않으면, 그럼 감자를 심어서 아무것도 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 감자를 이렇게 땅에 심어서 아무것도 안 나면 인간은 걱정됩니다. 신의 입장에서 인간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신은 걱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부부의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부부의 동물적 특성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조선시대는 자식농사, 자손번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손번창은 부부의 동물적 특성에서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가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낳습니다. 흥부와 놀부의 승부가 많이 났죠. 그런데 지금은 안 낳거나 하나 낳거나 결혼도 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만 낳아 잘 키우는 문제가, 제가 63년생인데 저는 뭐 그렇게 했지만 우리 부모 다행히 5명 낳아서 감사한데, 그렇게 해서 저희 밑에서 저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를 낳거나 안 낳거나 하다 보면 부부는 동물적 특성을 어기고 사는 겁니다. 동물적 특성을 어기고 살다 보면 부부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할 때 애를 낳지 말자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우주 질서는 그건 효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는 자연법이 따를 뿐이지 인간의 어떤 컨트랙트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만나면 설령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절대 우리는 애 낳지 않고 살자고 구두 계약을 하건 서명 계약 같은 변호사를 통해 계약했다 할지라도 결혼한 순간에 이거는 자연법 이치가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물적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예요. 시청자 여러분, 부부는 부작용적인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다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인간을 두 명만 나타나다 보니까요, 남자에서 성비가 무너졌어요. 너 결혼해서 안 난다고 하니까요, 안 나거나 살다 보냐 뭐해서 이혼 막 쉽게 이혼해요. 이 모든 것이 부부 사이의 문제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 사이가 안정돼야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나비 효과 쭉 흘러가잖아요. 한 부부가 태어나서 건전하고 또 부부의 동물적 특성, 그리고 자연적 특성, 우주 질서를 따른
그렇게 우주 질서에 순종해 산 부부로 살게 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낳고, 부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동물적 특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아이를 기를 문제도 동물성이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동물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부부의 동물적 특성입니다. 동물적 특성은 아이를 많이 낳고 그냥 서로 이렇게 동물적으로 항상 재밌게 항상 좋아하고, 동물은 이렇게 우리 그 암컷 수컷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로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선시대 그랬을 겁니다. 애를 낳지 않으면 언제든지 혹시 이혼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정이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애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대다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해서 애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부부 사이에 사회적, 경제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본능적, 동물적, 자연적, 우주 질서적, 우러운 영혼의 세상적 어떤 동물 그런 쪽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하나의 경제성과 사회성과 이런 것이 오염됨으로써 이 부부 사이는 이제 부부 본연의 자세인 부부의 둘이서 만나서 암놈 술놈 만나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기분 좋고 재미나고 신나는 어떠한 부부 사이가 문제가 이제는 전쟁터,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각자의 내면이 이제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내면이 밝은 데서 어두운 데를 바꾸게 되면 우리는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이를 키우고 나서 키우고 그리고 동물적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면 다소간나 개인적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동물적 특성으로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동물적 특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동물적 특성은 정입니다. 에너지. 두 사람의 남녀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것이죠. 에너지가 흐르는 거예요. 에너지는 따뜻한 거예요. 에너지가 흐르는 거예요.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막는 게 바로 내면이 이렇게 컴컴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에너지는 내면이 조용하게 그 청정한 곳에서 창조적 지식이 나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행위가 바로 밝은 명에서, 내면이 밝은 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밝은 명이 애틋하고 정이 느끼고 하는 그런 동물적 특성일 수가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사자가 한 무리로 살아가잖아요. 한 네트워크이잖아요. 사냥도 함께하고 가족주의죠. 그렇잖아요. 인간 다음으로 동물의 포식세계의 최고의 그 왕인 사자도 가족을 누리며 살거든요. 먹이 핥아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인간은 이제 묘하게 인간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신으로 살려고 하나요? 여전히 수석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은 동물적인 정, 따뜻함을 느끼면서 서로의 이렇게, 우리 사자들이 그렇잖아요. 서로 부딪히고 스킨십 하잖아요. 우리는 부부, 어린애 모두가 함께 스킨십으로 똘똘 뭉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가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론 영혼 TV는 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우주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 우러운 영혼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우러운 영혼에서 돌아갈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러운 영혼의 세상과 죽은 후에 우러운 영혼의 세상이 연결되는 것은 바로 부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꼴 제로거든요. 이 000, 이 오빗이 궤도가 쭉 연결되면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죽어서 함께 우러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갑니다. 유교적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제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소수든 다수든 간에 고독사도 있고 이제 아주 그런 어떤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어떤 경제성과 사회성으로 부부의 본능적인 동물적 본능을 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그 매우 부작용적인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보세요. 둘 만나 잘 사는 결혼 쪽에서 여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여자가 부족하니 여자와 남자가 살 수 있는 부부 사이도 불안정합니다. 부족하니까 여자들이 같이 사는 남편을 할 때 그렇게 다급하거나 이 남자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할 때는 여초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골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한 남자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함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부의 현 주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